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와 경기 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있는 만큼 소비를 늘리고 민생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우리 경제의 흐름부터 정부 대응책의 예상 효과까지 두루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1년 5개월 만에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정부가 발간하는 책자 중에 그린북이라는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린북이 이제 책의 색깔이 녹색이다 해서 그린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 베이지북이라는 책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각종 경제 주체별로 또는 경제 영역별로 모든 지수와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 경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서 지금 15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린북 2월치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린북에 보면 현재의 경제 상황은 회복세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한 것은 정말 참 오랜만입니다. 네. 계속 그동안에는 이 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조정 과정에 있다 또는 부진하다 이런 얘기만 해왔거든요. 회복이란 얘기를 한 지가 2018년 9월인데 그때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정부 판단으로는, 적어도 정부의 진단으로는 우리 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네. 이런 어떤 내용의 그 그린북이 나와서 상당히 좀 희망적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이 메르스 당시 때보다 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 그린북이 2월 달 그린북이지만 시점만 놓고 보면 1월 31일까지의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린북상으로는 경기가 회복세여서 매우 희망적이긴 한데 그 이후 2월 1일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 중국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1월 하순부터란 말이죠. 네. 정확하게 따지면 한국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월 5, 6일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린북의 평가 대상으로 한 이 2월 달 그린북에서는 실제로 코로나의 이 쇼크가 별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생산, 소비, 주요 지표는 전부 다 증가한 거로 나타났지만은 2월 달 들어서는 저것이 좀 꺾여설 수가 있다. 이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선제적인 대책이고 선제적인 좀 걱정을 미리 좀 해보는 것이죠. 네. 홍남기 부총리의 그 지적에 따르면 지금 관광객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무려 지금 2.8%가 줄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그 당시 1.9%밖에 줄지 않았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사실 메르스 사태는 당시에 한국에서 확진자는 훨씬 더 많았고 사망자만 38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다행히도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진자 수도 훨씬 적고 최근 나흘간은 지금 전혀 생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메르스 때보다도 환자가 훨씬 적은데 이 경제적 피해는 더 크다. 이것은 아마도 국민들 사이에 경제적 그 불안감, 공포감,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그 당시보다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래서 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이 공포감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그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 예. 특히 소비 진작 정책을 펴겠다. 이거 오늘 이제 이렇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부작용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오늘 지금 홍남기 부총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또 은성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네. 또 윤석헌 금감원장 이런 등등 이 우리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거시경제 금융종합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기자들이 물었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이런 대목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저 두 마디를 하셨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이 12.16 대책으로 서울은 일단 좀 소강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남하를 해서 수용성이라는 또 신투기 지역이 나타났어요. 수원, 용인, 성남.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을 때, 동화량을 늘렸을 때 혹시 그런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네.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총재의 말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경제가 메르스 때는 경기 사이클이 그때는 내려가는 하강 시점이었거든요. 하강 시점인데 이 메르스 공포까지 생기니까 경기가 더 하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에서 말씀 올렸다시피 경기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조금 죽어도 그렇게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일단 금리 인하는 계속 검토는 하되 네. 유복하도록 갖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수 진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뭔가 좀 우리 상황들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집단 행사라든지 뭐 입학식 이런 것도 다 취소가 된 네. 상태인데 좀 다시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 대목은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네. 정책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정세균 총리께서도 오늘 재대책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을 해서 잘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 우리의 선진 의료 정책 또 방역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나흘째 지금 확진자도 없다. 참 다행이다. 그런데 걱정을 한 게 두 가지 변수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꺼져간다던 중국에서의 확진자, 사망자, 물론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고는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 대목, 그다음에 지금 대학가가 곧 개학을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한국 대학가에 중국인 재학생이 7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뭐 적지 않은 숫자죠. 그 숫자가 넘어왔을 때 혹시 한국에 영향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 대목을 잘 관리하자. 예. 그다음에는 또 이 코로나 19로 인한 공포 심리, 여기서의 소비 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산을 하면 교환이 되고 분배하고 또 소비해야 그것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생산이 돼서 그 과정에서 GDP도 늘고 국민 생활도 개선이 되는데 지금 네. 소비가 막혀 있단 말이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지적에 따르면 지금 온라인 소비는 많이 늘었답니다. 15% 정도 네. 증가했대요.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소비가 이보다도 더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를 좀 진작시킬 대책, 특히 지금 애로사를 겪고 있는 게 관광, 유통, 네. 숙박 이런 쪽에는 다음 주에 대책을 좀 내놓겠다. 예.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특히 기업체에 지금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대목, 네. 그 대목도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고 이달 말에는 수출 촉진을 위한 계속 패키지로 예. 각 분야에
핀셋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계속 회유책을 내놓는 네. 개선책을 내놓은 대책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좀 막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등을 얘기를 좀 했잖아요. 기업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또 어떤 제안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어저께 이제 대통령과 우리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재계와 정계에서 코로나 대응 대책 회의를 했죠. 대한상공회의소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과 이제 각부 장관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현대차에서는 윤 부회장 그다음에 SK에서는 최태원 회장, LG에서는 구광모 회장, 그리고 롯데에서는 황각규 부회장, 네.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 이 밖에도 경제단체장들 약 10여 명의 경제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각 경제단체 대표나 재계 총수들별로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를테면 이제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 이거 편을 취소를 하지 말라. 중국과의 비행기 편이 취소되면 우리 중국과의 반도체 웨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소비가 진작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체에서 좀 저녁에 회식을 좀 할 수 있게 하자. 식당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는 꽃 화훼 단지 지금 졸업식을 입학식 다 하다 보니까 꽃 화훼 산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는 직원들이나 이 거래선들에게 쿠폰을 줘서 꽃을 사게 하는 지금 이런 네. 소비 촉진 운동을 벌입니다. 네. 경우에 어떨 때는 소비가 낭비인 것 같지만 경제 순환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좀 극약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좀 아픈 대목도 지적을 했죠. 이재용 부회장이. 자, 저녁에 회식을 하려고 하니까 52시간 조항이 걸려서 네. 아무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을 좀 마련해달라. 그밖에 이제 황각규 롯데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호텔 유통업은 좀 심각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 다양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경제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잘 마련돼야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